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부활절과 주말을 쉬고 나서 개장한 뉴욕 증시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거세진 가운데 국채금리가 3%에 육박할 정도로 폭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리비아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유가도 상승하는 등 에너지주도 요동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천연가스의 폭등도 눈에 띄기도 했고요. 세계은행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춰잡고 있습니다. IMF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돈바스 지역 등을 필두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가 또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각 특징주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등을 필두로 해서 실적 호전 금융주가 나오면서 금융 섹터 괜찮았고요. 넷플릭스, 스트리밍 쪽에서 이 경쟁이 심화되고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쪽 관련주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신 수요 감소 이슈 속에 모더나나 화이자가 급락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긍정적인 건 이쪽입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섰고요. 그 힘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등의 종목들 모두 다 강했습니다. 이쪽 이슈는 그나마 좀 탄력이 떨어져 있는 국내 반도체 쪽에 긍정의 힘이 돼줄 수 있을지 오늘 국내 반도체 업체들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장중 이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유가와 천연가스가 올라갔습니다. 에너지단의 종목들의 상승세 같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상품 시장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러시아가 이 돈바스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달이 되면서 상품 시장도 요동치는 흐름이 나왔죠. 미국 옥수수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곡물부터 금속까지 모두 다 반응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자,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6개월간 주식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전미 개인투자자협회에서 강세 비율이 15.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꼽은 건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이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흐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지난주에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90%가 모두 이 섹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일명 숏 섹터인데요.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유틸리티, 통신 등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코카콜라나 에너지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머크와 같은 종목들은 이 S&P 500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선전하는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하다면 결국에는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에 질주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쪽 종목들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시장의 잡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역시나 주목하고 있는 쪽은 이와 관련된 필수 소비재 쪽 혹은 통신이나 경기 방어 성격을 띤 방위 산업 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음식료 쪽을 한번 살펴볼 거고 수정 앵커가 방위 산업을 열어봐 줄 겁니다. 어제 장을 보시면 먹거리가 판을 쳤습니다. 곡물값 인상 이슈에 닭값까지 올라간다. 마니커 할인 올랐죠. 밀가루 가격, 밀가루 대란 얘기 저희 계속 나눠봤었습니다. 관련주들 급등 나왔습니다. 사료 쪽 계속 올라가네요. 변동은 크지만요. 그리고 이 바이든이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를 허용하면서 사탕수수가 에탄올 쪽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설탕 가격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확인이 됐죠. 대한제당이 30%, 대한제당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보락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도 나오니까요. 뭐 데일리 트레이더 분들이라면 좀 체크하시고요. 양동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돼지 가격이. 그러면서 한성기업, 뭐 팜스코, 선진 등의 종목도 같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굵직한 이 곡물과 음식료 섹터를 둘러싼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까요?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모두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흑토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밀 타격받고 있고요. 미국의 프레리,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도 가뭄으로 인해서 밀, 콩, 옥수수가 타격받습니다. 중국도 봉쇄되면서 파종식이 놓친 곳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곡물 가격 지수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이슈 속에서 음식료 섹터를 볼 때 좀 어렵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원자재 부담을 느끼면서 지난해 하반기, 올해 연초에 각 업체들이 가격을 줄줄이 올립니다. 농심 같은 경우 그렇게 같이 올라갔었죠. 그랬는데 가격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원자재 부담이 더 심해지니까 결국 수익 악화 우려감 속에 상승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다 다시 리오프닝 이슈가 나오죠. 그러면서 올라가고 또 인플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해서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별을 해야지만 음식료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어제 저렇게 급등한 거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설탕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음식료 섹터 내에서도 계속해서 못 오른 것을 찾아가는 흐름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체크 포인트 확인을 해보면 뭐 해외 수출, 라면이 얼마나 잘 팔렸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유 가격을 얼마나 올렸느냐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환율 하락수의 주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자재 부담과 가격 인상을 잘 연결하는 업체가 어디인가를 골라야 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음식료 산업의 밸류 체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빼먹은 곳이 있을 수도 있으나 나름 최선을 다해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유가공 쪽에서 가격 변이가 생기면 그걸 1차적으로 받아가는 쪽이 이쪽이 될 겁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쪽은 이쪽 종목들이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2차 가공을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제품들로 만들어내는 업체들, 여기에서는 선별이 필요하겠죠. 가격을 잘 올려서 소비자에게 정가를 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어디인가를요. 그리고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음식료 섹터 여러 이슈들을 나눠봤는데 내용 보니까 만만치가 않죠. 선택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세세하게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방어적 성격인 음식료였고 방위산업도 사실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K방산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죠. 저희가 투자뉴스 7시간 통해서도 사실 여러 차례 거의 매달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외 방산주 그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국내 먼저 해외에 이 레이시온이라던가 로키드 마틴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ITA ETF의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쟁 리스크 그리고 평화협정 관련된 이슈 속에서 급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약 2달 동안 국내 방산주들도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36%가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 방산주에게 또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전해진 건데요. 미국에서 이 대전차 유도무기인 제블린이 러시아의 장갑차를 연달아 격파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한국판 제블린이라고 불리는 LIG 넥스원의 현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휴대용 미사일인데요. 국산화율이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블린 가격이 기존에 한 발에 1억 원에 달하는데 거기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가성비가 좋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궁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 이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런 이슈 속에서 지금 방산주들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도 다수 국가와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LIG 넥스원도 그동안 제블린에게 좀 밀려서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효자 상품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 어제장에서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장의 흐름인데 사실 이 종목들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거의 뭐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이요. 특히나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주들 계속해서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 전쟁 이슈뿐만이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방산주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어제 리포트를 냈는데요. 지금 주가에서도 편안한 종목이다라고 봤고요. 1분기에 호실적이 기대되고 올해 수주 잔고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유진투자에서도 역시나 전쟁 후에도 이 방산주들은 견고한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고 또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2018년, 2019년 수준에 불과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역시나 이들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산주들 어떤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지 저희가 3월에 민영 앵커가 2차례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는지 얘기를 드렸었고 방산주 체크 포인트로 이런 부분들 4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산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고요. 업종 내에서 한번 탑픽을 정할 수 있다면 탑픽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뭐 둘러싸고 있는 여러 악재,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는 시점에는 사실 오늘 저희가 브리핑한 섹터들의 탄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투자 전략을 좀 잘 녹이셔야 될 것 같고요. 가나 안 가나 확인을 해보죠. 일단 가나 안 가나 쪽에선 기판 쪽 얘기, 제가 기판을 하도 얘기해서 좀 민망할 정도인데 기판에 순환매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성 DS가 10일간 27% 정도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어제장에서 되려 8% 상승을 확인해 줬습니다. 실적 기대가 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판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판 쪽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시간통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네, 제가 잠시 후에 또 진행을 할 김충성의 장단 맞춤에서도 3월 말에 해성 DS를 이미 추천한 바 있거든요. 빨랐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AS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태경케미컬도 진만쌤이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잘 간 종목인데 오늘 AS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리오프닝주 어제도 저희가 브리핑 때 다뤄드렸지만 이 화장품주와 엔터주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엔터주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가나 안 가나 통해서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또 급락한 종목 내에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도 함께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최대한 많은 시간 할애해서 투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체크하시죠. 네, 앞서 다뤄본 여러 브리핑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렵게 느껴져요. 음식료 섹터. 이게 곡물 가격 올라간다 해서 영향받는 쪽이랑 또 제품가 인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쪽이랑 뭐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분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진만쌤의 의견은 어떤지 첫 번째 음식료 섹터 전략 좀 줘보실까요? 사실 워낙 정리를 잘해서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공부해야 될 정도로 워낙 이제 자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코멘트를 드려야 되니까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제 음료와 외식, 그다음에 테마성 이슈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고요. 또 음료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제 거리두기 제한이 풀려서 저도 이제 어제 여의도에 있었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오늘 새벽 출근을 하잖아요. 차를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나오는데 택시가 서고 줄줄이 이제 내려서 다들 비틀비틀 하시면서 새벽 3시 반에 네. 귀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들 엄청나시다. 네, 저도 어제 막차를 타고 딱 갔는데 막차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음료 쪽으로 좀 분류를 하면은 롯데, 칠성과 하이트 진로등 보통 이제 주류 업종으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관련된 이슈로 계속 올랐는데 과연 이 새벽 간의 영업이 얼만큼의 영업이익을 추가적으로 가져다 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여기 상승률이 조금 더 남았고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수적인 시각 혹은 이제 과연 얼만큼의 효과를 볼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외식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CJ 프레시웨이나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가를 다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또 외식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밀키트를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관련돼서 많이 이제 식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긍정적인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저는 이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보시면은 이제 닭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생선까지 밥상 물가들이 정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마지막 끝물 무렵에 보여줄 수 있는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이제 예를 들어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오늘 시초가에 조금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업황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고기가 올라서 판가 전이가 바로바로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음료 쪽,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쪽은 일단 이익 개선이 되는지를 좀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움직이긴 있는데 이미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보여주었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조금 과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환이 되는지 여부 사실 지금 고점에서 약간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런 1분기 실적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음료주 같은 경우 일주일에 얼마를 팔았는지 대충 이제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들어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음료 추이나 뭐 주류 추이가 어땠는지를 좀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 CJ 프레시웨이나 현대 그린푸드와 같은 식자재 유통 쪽인데 밀키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주셨어요. 사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 정말 많이 피해를 봤었는데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또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마니커나 CJ 시푸드, 양돈, 닭고기, 수산 쪽은 지금 이제 끝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궁금한 게 설탕이요. 설탕은 어제 갑자기 급등이 또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당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오늘도 매력적일까요? 사실 이제 또 오늘은 또 뭐가 오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어떤 이슈들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종가 정도에는 종묘주도 올랐고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제 농약이나 이제 그런 관련주도 올랐는데 일단은 저는 궁극적으로 만약에 최후의 이제 끝까지 이슈가 지속될 섹터는 농업주 혹은 이제 관련돼서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이제 식량 자급률에 있어서 한국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농번기잖아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조금씩 짓고 계신데 이제 바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쁜 시기에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종묘를 좀 심어서 키워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리가 필요했어요. 각 분야별로 분리해서 전략을 주셔서 좀 더 확 와닿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전략 가겠습니다. 방위산업주. 여기도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에 부각을 받고 있고요. 방산주 저희 참 많이 얘기 나눠보긴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관전 포인트가 뭐예요? 저는 이제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실적이 좋아서 잘 간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분위기가 좀 더 바뀐 게 지금 보시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군비 경쟁이 들어갑니다. 유럽도 이제
러시아를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다 좋은 무기 체계를 가져야 되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더 나은 이제 가성비를 찾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제블린 관련 미사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좀 바뀌었던 게 전차들의 효과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돼서 좋은 무기를 좀 더 싸고 많이 파는 그런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와 함께 이제는 단순히 테마성 이슈에서 벗어나서 앞으로의 군비 경쟁이 심화하는 이런 방산주들의 좋은 실적을 좀 동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한 게 예를 들어 지금 어제자 기사로 봤었을 때 대만도 징병제를 일부 할 것 같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군비 경쟁의 심화는 당연히 방산주의 호재라고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수출 비중 혹은 급격히 전망되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앞으로의 한 단계 더 좋은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과 함께 최근에 조용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곡물 관련된 이슈,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의 뒤에서 숨어 있었지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도 되게 위험한 자리에서 돌려서 다시 신고가, LIG 넥스원도 위험한 자리에서 다시 돌려서 신고가. 즉 여기서 한 번 정도 돌파가 나오게 될 경우에 윗채널로 갈 수 있는 체력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탑픽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도 이제 LIG 넥스원 높은 수주 잔고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방산 쪽은 이제 앞으로 사후 관리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제 네. 사후 관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기초 체력 수주 잔고가 안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신고가를 한 번 정도 달성을 더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기기 한 대 팔아놓고 그 안에 소모품 매출 이런 거 기대하다시피 방위산업 쪽에서도 무기 팔고 사후 관리를 해 나간다면 추가적인 이익 개선 계속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LIG 넥스원 긍정의 시각을 주셨습니다. AS 살짝 하고 저희 가나 안 가나 하고 집만 스픽하고 뭐 이렇게 할 게 많죠? 그죠? AS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만 스픽 AS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동안 최근 추천주예요. 3월 21일에 두산마켓 와우. 네, 4월 7일에 IMBC 역시나 요거 각각 지속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익 실현해야 되는지 전략 주세요. 네, 두 종목 묶어서 짧게 가면은 두 종목 다 이제 막 시세 분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유하시라라는 의견과 함께 이제 두산마켓은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높은 수익률을 IMBC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대시세 분출 때는 매도 아직은 매도는 아니지만 시세 분출 두 종목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세 분출할 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따라 방송 항상 시청하시면 좋은 종목도 하나씩 드리니까 이제 이런 포인트 잘 잡아서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집만 스픽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주셨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그동안 집만 스픽에서 나오는 게 시장의 분위기를 잘 타고 이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중국 시장 관련한 ETF 집중 매수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좀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조금 핫해서 좀 추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갔었던 ETF들이 최근에 조금 무너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유심 있게 지켜볼 만한 ETF가 뭐가 있는지 한번 어제 좀 봤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눈물이 많이 쌓여 있는 ETF인데 지금 시점에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이 보인 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개인들의 눈물이라고 하면 또 혼날까 봐 말씀 못 드렸는데 맞습니다. 개인들의 눈물이 조금 담긴 ETF가 있었던 몇 개 정도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는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이제는 이제 좀 최근에 ETF 시장의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TF는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꼭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ETF를 사셔야지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편하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 우선적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ETF를 보시면은 이제 타이거죠. 미래세 자산운용에서는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ETF인데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중국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이 종목도 사실 엄청나게 올랐다가 중국에서 이제 뭐 봉쇄령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반이 되면서 고점에서 정말 많이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치는 상회했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기대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상황.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하이 봉쇄가 마무리되면은 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 거기 추가적으로 ESG에 대한 문제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 관련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타이거 자산, 이제 미래세 자산운용에서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나스닥 이제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반도체도 엄청나게 빠져. 특히 이제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던 엔비디아가 많이 꺾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베팅할 자리가 왔고요. 이제 예를 들어 단순히 그냥 ETF 투자뿐만 아니라 뭐 연금저축이라든지 ISA 계좌 등 여러 계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매수하셔서 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필살 무기긴 한데 이제 유럽 탄소권 대출 선물 이제 이런 관련 ETF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경기 정상화가 되면 다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ETF도 충분히 관심주로 잡아보시고요. 워낙 이제 ETF 시장은 거래량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계속 예를 들어 하루에 1%씩 10일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분할 매수하기 좋은 이제 상품군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셔서 한번 이제 새 ETF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득 이 얘기 듣고 있으니까 조금 궁금해지는 게, 네. 이 노란톡에서 가족들과 얘기를 할 때는 그 좀 매매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가세요? 좀 짧게 가세요? 아니면 이렇게 ETF나 혹은 테마성 종목군들을 섞어서 조금 길게 짧게 섞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물려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한 번 정도 무너지면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는 기업보다는 그래도 실적 추정치가 가능을 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매매를 좀 하는 편을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 기승전결 있잖아요. 기승전결에 맞춰서 한 번 정도 스토리를 짜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올랐다 하고 사시지 마시고요. 이거를 왜 사시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까지 다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돈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니까 저희는 이게 사이버머니가 아니고 진짜 돈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맨날 입금만 하고 이제 인출은 없는 그런 모습보다는 적당히 이제 스토리를 짜시고 기승전결에 맞춰서 좋은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최근에 그 수익 났던 네. 좀 자랑할 만한 거 있으세요? 저희한테는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네. 주셨던. 아까 이제 우리 박기판 앵커님께서 저희는 이수페타시스로 그래도 지금 이제 조금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 발표 시즌에 해성 DS가 쏘아올린 공이죠.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잘 써서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들이 이 방송도 그렇고 여러 많은 루트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보시고 힌트 얻으신 거 아니에요? 박기판. 그죠.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박기판, 박일억 이렇게 해서 이제 박일억. 1억을 주면 어떤 종목을 매매할 건지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민영 앵커들이 워낙 질문을 잘 주시니까 잘 보시고 매일 아침 7시는 제가 없더라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홍보까지 해주셨네요. 네, 가나 안 가나로 가겠습니다. 가나 안 가나 앞서 저희 말씀 주셨다시피 기판 얘기 나왔었고요. 태경케미칼도 AS 해야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걸로 오늘은 픽해서 전략 짤까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기판까지 하고 일단 먼저 태경케미칼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보니까 낮이 덥더라고요. 어제 정말 낮이 더운데 그렇게 되면은 배송 안에 쓰이는 이제 이런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소요가 굉장히 많고 보시면 태경케미칼 거래량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이 부분들이 네. 정말 저도 양반처럼 올라간다는 말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대시세 분출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라.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도 이런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거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 민영 앵커님께서 AS를 또 요청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판 부분은 일단 저희 계속 다뤄봤었기 때문에 잠시 미뤄 놓겠습니다. 할까요? 기판 한번 해보면은 그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왠지 보유자분들이 네. 전략이 궁금할 것 같아서 이제 해성 DS가 먼저 실적을 오픈을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의 한 스푼 얹었는데
이 부분들이 왜죠? 그러면 해성 DS가 올라면 당연히 기판주들 실적도 같이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실질 시즌에 맞춰서 과연 얼만큼의 더욱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개별주 장세, 개별주 장세뿐만 아니라 기판 자체를 올랐는데 또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주요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 발표 이후의 추이를 한번 봅시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제가 일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한 부분들이 과연 실적으로 얼만큼 전환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면 보유? 저라면은 실적 발표 이후까지 저는 볼 것 같아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기판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어요. 많은 이야기 다뤄봤네요. 한 번 더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체크하시면서 전략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